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차시는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업무력이다. 첫 번째 소주제는 체력과 뇌 기능의 상관관계인데요. 실수는 근데 직장 생활 누구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한두 번이면 괜찮긴 한데 꾸준히 발생한다면 또 직장 동료들도 그리고 스스로한테도 나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실수를 많이 해서 걱정이라는 신입사원의 사연입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나약회 사원입니다. 사실 제 고민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이유는 일을 할 때 자꾸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 선배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업무도 가지각색으로 많아서 정신이 없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분이 뭔가를 요청하거나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에 실수가 있거나 처리할 일 중에 일부를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시간을 확보하려고 회사도 일찍 오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이 많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두통이 오고 오후 3, 4시 정도 되면 체력이 뚝 떨어져서 집중력도 확 떨어집니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저도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야근에 조기 출근까지 하는 사연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아니, 이게 사실 실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어서 하는 실수도 있죠. 진짜 몰라서 하는 실수. 네. 근데 아는데 할 수 있는 실수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실수들 있죠. 아니 그런 것도 몰랐어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알면서도 이런 걸 실수해? 그리고 뭐야? 아니 아직까지도 이런 걸 어떻게 실수해? 집중 좀 하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부지불식간에 그걸 하는 거. 네. 이런 유형의 실수들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지금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훨씬 더 일찍 나오는 것도 내가 한다. 사실은 이거는 꽤 많은 경우 문제를 악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또 노력하는 거. 네. 왜냐하면 첫째, 인간이 실수를 하는 첫 번째의 경우는 오늘의 주제와는 무관하지만 멀티태스킹 할 때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때. 네. 자, 어느 정도 이게 안 좋냐면요.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면 껌을 안 씹으면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암기력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감소되는 걸로 나와요. 껌 씹을 때 정신 집중하지 않으시죠? 네네. 그냥 껌 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도 단어를 외우는 것과 붙이면 멀티태스킹, 동시에 하는 일이 돼버려서 나도 모르게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공개된 강연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거 30%는 지금 착각이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카페에서라도 공부하셔야 되죠.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카페밖에 할 데가 없으면 당연히 마땅히 카페에서 하셔야 되지만 카페에서 하는 건 어떤 착각을 만들어내느냐. 카페에서 이렇게 쾌적한데 사람들 막 대화 즐겁게 나누는 거 보면 기분 좋아지죠. 네. 근데 공부 잘 되면 기분 좋아지죠. 네. 근데 카페에서 공부하면 기분이 왜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착각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다가 멀티태스킹 하기 때문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 사실은 굉장히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 멀티태스킹이에요.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를 왜 통화하시면서 운전 많이 하시죠? 네. 이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해요. 예, 사고율이 더 높아져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공개했지만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중요한 대화를 다 까먹어요. 나눴던 대화. 왠 줄 아세요? 운전하다가 옆에서 차가 끼어들려고 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이 그럼요가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기억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까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옆차에서 다시 반대편에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빵빵 하고 들으면서 그럼요. 그거 가져갈게요. 다 안 들어가는 대화예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은 성공한 CEO 한 분은
자기가 사업 4번 말아먹을 때 중에 2번이 바로 이런 경우였대요. 상대방이 진짜 녹취해서 들려주더래요. 녹취해서. 이제 자기가 통화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 제가 그거 꼭 가져갈게요. 아유, 그거 계약 장소에 그거 안 가져가면 계약서 그냥 그 자리에서 찢으세요. 빵빵, 오오오, 이러고 대화하고 있더래. 네, 그럼요. 계약서에 그거 반드시 명시합니다. 저희 그거 명시해서 안 가져가면 그냥 계약서 그날 바로 그냥 파기하세요. 그 30초간의 대화인데 자기는 정말 하늘의 맹세코 일도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계약서에 관련된 얘기 혹은 중요한 얘기할 때 운전하면서 안 합니다. 운전하면서. 그만큼 멀티태스킹이 힘든 거예요. 내가 실수가 많다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얼마 전에 우리 부서에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대요. 옆 부서에서 야심차게 영입된 친구가 있대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다고 그 부서장님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세요. 그럼 능력이 떨어지나 보군요. 능력 뛰어난 친구입니다. 노력을 안 하나 보군요. 나태하군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 아침 일찍 옵니다. 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성품이 안 좋은가요? 성품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열이 받아서 그럼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성품도 좋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실수가 많아요. 이상하게 뭘 해서 가져오면 어딘가 하나 펑크가 나 있어요.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멀티태스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더 열심히 멀티태스킹 하니까 실수의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좌절오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해. 이게 몇 번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게 번아웃이에요. 자,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나는 멀티태스킹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 결심? 그런 건 필요 없지. 인지심리학에서는 각오나 결심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걸 아는데 나한테 주는 암시가 필요해요. 암시. 3분이라도 중요한 계약서를 읽기 전에 3분이라도 책상을 치우세요. 깨끗이 치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우라는 거예요. 여백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여백을 만들어내면 뇌는 이제 나 이제 계약서 검토하는 일만 하는 거다라고 더 확실히 암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 체력이에요. 체력. 네. 굉장히 재밌게도요. 체력이 떨어지면 사람이 멀티태스킹의 유혹을 더 못 이겨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나쁜 습관이 나와요. 최악의 악순환이죠. 최악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인지심리학자들 자체가 정신력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체력이란 말을 좋아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계방송할 때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됐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고 그러죠? 정신력 싸움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성공했지만 결국은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공을 못 만들어낸 많은 프로 바둑 기사들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는 제일 후회되는 게 더 열심히 바둑 두지 않는 게 후회됩니다. 이런 말보다 하체 훈련 안 한 게 제일 후회됩니다. 이런 거 제일 많이 얘기해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대국 후반부에 악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수가 바로 뭔지 아세요? 나쁜 습관. 인간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정신적으로 습관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습관을 꺼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끈다는 게 아니라 습관을 누르는 그 영역을 끄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오후에 면접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습관을 면접위원들한테 많이 보여줍니다. 네. 10명 중에 3명이 면접 들어왔는데 자기가 피면접자, 지원자인데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이렇게 꼽니다. 이게 자기 습관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다고 사람을 떨어뜨리면 안 되지만 정말 많은 면접관들, 면접위원들, 즉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 꼬는 사람은 좋게 보기 어렵죠. 그렇죠. 다 인정해요. 거의 80%가 나는 이것 때문에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본 적이 있다. 심지어 떨어뜨려 본 적이 있다. 80%가 예스합니다. 이분들 근데 나가서도 자기가 다리 꼬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요. 습관이 불쑥하고 나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지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정말인가요?
이거 좋은 습관이죠. 합격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모르겠습니다. 한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은 습관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이 계속 오후 내내 허둥지둥 대다 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안 지쳐있을 때가 아무래도 오전과 오후 중에 언제가 덜 지쳐있겠습니까? 오전. 오전이겠죠. 오전에 생각하시라고요. 오전에 집중하시고. 네. 그럼 오후엔 놀을까? 아니죠. 오후엔 실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습관이 잘 나오니까 말을 바꾸면 뭐예요? 루틴이죠. 네. 루틴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루틴한 일을. 네. 그래서 하루에 일의 퀄리티를 아주 좋게 만들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분들은 오전에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오전에 생각하고 결정하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좀 결정해 주시죠. 좀 판단해 주시죠. 이것도 오전에 만나요. 뒤로 미뤘다가 오후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그러면 오후에 뭐 합니까? 익숙해진 일, 루틴한 일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지쳐있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스피드는 빨라져. 루틴한 일이니까. 프로야구 팀을 자문할 때도 제가 똑같이 합니다. 오전에 전술훈련, 오후에 루틴훈련. 그거 거꾸로 하시잖아요. 오전에 루틴 훈련 하잖아요. 루틴 훈련이면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괜히 거기서 쓰잘데기 없는 장난치고 머리 돌아가.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창의성 생겨. 그래서 루틴 훈련하다가 다른 짓 하다가 각도 꺾이고 몸 부상 입는 경우 많아요. 그런 다음에 오후에 전술 훈련해. 생각할 수 있는 체력이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코칭 스텝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수들이 갑자기 그 총명하던 선수들이 바보가 됐다고. 네. 자, 바로 이게 체력을 잘 이용을 해서 같은 정신력의 총량도 잘 배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하루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말씀해 주신 게 어느 부분이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도움이 그럼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